여러분, 문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그 단어를 들으면서 야, 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 머리야,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문법을 강요받아 왔죠. 중학교 때부터 O 형식도 외우고 have 플러스 pp도 외우고 be 플러스 ing도 외우고 열심히 외워왔는데 막상 외국인이 나한테 말을 걸거나 영화를 보거나 팝송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외국인한테 말을 걸어야 할 때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경험은 모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문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구나. 문법이라는 거는 학교 안에서만 유용한 거지 학교 밖에 나왔을 때는 실제 영어로 대화를 할 때는 별 쓸모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울 때는 문법 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는 문법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법을 갖다가 지금까지 그냥 외워만 왔다면 그 문법 지식을 갖다 끌어내가지고 실제로 문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문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문법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영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는 문법 따로 그리고 실용적인 영어 따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인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 문법을 배워가지고 엄청난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미국인들보다는 미국 문법, 영어 문법을 더 잘 안다는 겁니다. 단지 이 문법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해야 우리가 실제로 말을 듣고 이해하는데 또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쓸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만 주어진다면 그 지금까지 배워온 문법이 쫙 하나로 연결되면서 나의 영어 기능을 갖다가 완성시켜준다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1강에서 언어의 신비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내뱉는 문장은요, 우리가 어디서 들어서 배운 문장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만드는 문장입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한테 말을 걸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문장은 우리가 난생 처음 듣는 문장이에요. 근데 나도 내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고 있고 저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문장을 내가 알아듣고 내 문장을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이 암호, 이 말이라는 암호를 풀 수 있는 어떤 열쇠를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열쇠가 바로 문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법이라는 것이 그냥 학교 안에서 배우는 암기 과목,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어라는 이 복잡한 코드를 갖다가 해독할 수 있는 중요한 암호키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에게 왜 영어 문법이 그렇게 생소하고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문법이라는 건요, 어떤 단어를 갖다가 문장에 끼워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단어를 갖다 문장에 뭐를 가지고 끼우냐면 조사를 가지고 끼웁니다. 을, 는 이런 걸 끼워서 단어를 문장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영어는요, 그 단어를 어떤 순서로 집어넣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에 계신 표를 보면요, 샘은 애니를 좋아한다 라는 이 문장을 갖다가 한국말은 이렇게 다양한 순서로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영어는 똑같은 순서 중에서 똑같이 쫙 순서를 나열해보면 이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요, 사고의 순서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기가 생각이 나는 순서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문법의 순서를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말을 하다가 영어로 말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멈칫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어로 뭔가를 말하려고 그러는데 떠오르지 않는다. 이게 뭐냐? 영어는 순서가 중요한데 생각의 순서가 문법의 순서와 다른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법을 배울 때는 단지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 이걸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결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이 우리한테 익숙해지고 편해질 때까지 문법 법칙 하나하나를 갖다가
연습을 해야 돼요. 문법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겁니다. 아무리 테니스 라켓을 이렇게 잡는 거고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몇백 시간을 배웠다고 해도 막상 공이 날라오면은 라켓이 그 모양대로 안 가는 것처럼요. 우리도 문법을 갖다 그냥 책에서 배운 다음에 그 문법에 맞춰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문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문법 지식을 끄집어내서 그 문법에 맞춰가지고 문장을 많이 만들어 봄으로 해서 이 영어 문장의 결과 여러분 사고의 결을 갖다가 맞추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문법을 배우고도 이 문법을 가지고 문장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내가 문장을 만들기가 힘든 이유는요. 이 문법이 사실은 두 가지 문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법에는요. 생성 문법이라는 게 있고요. 처방적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생성 문법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런 문법이에요. 나도 내가 하는 말이 처음이고 상대편도 내 말을 듣는 것이 처음인데 어떻게 서로 알아들을까? 말 그대로 어떻게 문장이 생성되는가에 대한 규칙이 생성 문법이고요. 처방적 문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경험을 통해서 단어를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큰 공무 조직이나 회사나 군대나 학교 같은 데 모이게 되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적 문법은 공식적으로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라고 하자. 공식적으로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고 이런 문법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놓은 것이 처방적 문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방적 문법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도 그 사람의 철자법이 틀렸다든지 아니면은 어순이 틀렸다든지 라고 해가지고 표준어에 맞추도록 가르치는 것이 처방적 문법이고요. 생성 문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문장을 만드느냐. 이렇게 두 개의 다른 학문을 갖다 우리가 둘 다 문법이라고 배우고 또 문법 시간에 이거 두 개를 갖다 혼돈해서 배웠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꼭 지켜야 되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써야 되는 규칙이고 어디까지가 표준 영어와 그렇지 않은 영어를 갖다 구분하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상 미국에 갔을 때 이 사람들 문법에 하나도 안 맞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처방적 문법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맞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성문법의 규칙은 어기지 않아요. 생성문법의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실제로 상대편이 말을 못 알아듣게 돼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문법은 어떤 문법일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생성문법을 배워야 될 겁니다. 생성문법을 가지고 이미 여러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된 이후에 그 문장 중에서 내가 학교 시험에 쓰거나 공무조직에서 써도 되는 문장이 뭐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있을 때만 써야 되는 문장이 뭔지 그 다음에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시험을 보면 지문을 보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이런 시험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게 바로 처방적 문법이에요. 생성 문법은 미국에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영어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것이 생성 문법입니다. 생성 문법은 말 그대로 실용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하나의 생성 문법 규칙을 일단 소개하고 그 생성 문법 규칙에 만들어서 자기가 말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만 그 생성 문법 규칙을 하나 더 배우는 방식으로 하나씩 몸에 익혀나가는 방식으로 배우겠습니다.